네, 인천 지역의 이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인천광역시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인천 포커스 먼저 인천 지역 정가 얘기인데요. 인천 민주당 요즘 표정 뭐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착잡합니다. 일단 남동울의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고 이성만 의원 부평갑이죠. 구속 위기를 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지금 아니라고 해도 무소속이라고 해도 선을 그을 수만은 없는 일인데 두 의원 지역구 표정이 어떻습니까? 깝깝하죠. 실제적으로 두 윤관석 의원이나 이상만 의원 같은 경우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비리나 개인 착복을 해서 이렇게 구속되거나 기각이 됐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데 이렇게 그리고 또 저번에 국민의힘에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을 한번 모셔갖고 대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뭐라 그러냐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 안 걸려서 다 말이지 너희들도 다 이러지 않았냐. 그 정도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빵 터졌었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실제적으로 또 검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에 검찰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사법부가 아니거든요. 행정부의 법무부의 한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속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정부의 권한이 워낙 센데 미국도 대통령제를 하지만 한국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행정부에서는. 근데 검찰에서 또 너무 국회를 무시했지 않냐. 한번 또 부결했던 거를 똑같은 혐의로 또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아예 이재명 대표 방탄 그거를 또 경험 삼아서 아예 비회기 때 회기 때 하지 말고 비회기 때 이번처럼 해갖고 영장 청구를 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두 의원에서 민주당 돈봉투 의혹이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의 다른 의원들 이름이 나온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인천에선 허종식 의원 이름이 나왔는데 일단 본인은 크게 반발하고 있죠? 반발을 하고 있어요. 오전에 제가 한번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본인은 참담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20대부터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또 송영길 대표 인천시장 할 때 자기가 본인이 또 대변인도 했고 또 미추홀구 국회의원을 나가서 또 지금 현재로는 현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돈을 받고 자기가 선거 운동을 했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참담함을 느낀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조선일보와 검찰에서 얘기한 외교통상의 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 사무실은 보좌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돈봉투를 수수할 장소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돈봉투 수수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6월 달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나 그런 부분에 나와갖고 최초 작성자나 유포자에 대해서 본인이 인천지방경찰서에 또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허종식 의원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김교웅 의원인데요. 어제 인천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솔직한 속내를 얘기했습니다. 직접 영상을 확인해 보시죠. 내년 총선은 제가 보기에는 꼭 저희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심판이 될 거고요. 사실은 그렇게 완전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인천 지역은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인천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심할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내년 총선이 좀 안개 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정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애써즘 사태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자당 의원이었던
2명 가운데 1명이 구속되고 1명이 수사받고 있는데 예.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낫다?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또 내년 총선 돼봐야 될 거고요. 네. 그 상황이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민주당도 쉽지는 않은 편이죠. 네. 지금 뭐 여론조사도 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오긴 하는데 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내년 선거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중간 심판이 예. 될 수도 있지만 또 그 거대 야당인 180석을 갖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네네. 그거에 대한 또 심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 정당들이 이제 거대 그 여당 야당들이 사회 갈등을 조율하고 정책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상대 당을 좀 그 무능력하고 악마화된 집단으로 좀 묘사를 하잖아요. 유권자한테 표를 받기 위해서 선거 전략으로. 이 부분에서 정책을 발굴해서 또 그 총선 공약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가 뭐 여긴 좀 아까 그 내용에서는 안 나왔는데 세 번째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현수막 조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현수막 조례를 얘기했는데 지금 정부와 국회가 이 현수막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법령이 좀 바뀐 다음에 개정한 다음에 또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그 조례가 법령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 180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입법적으로 이제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데 그 유정복 시장이 조례 통치를 하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또 아쉬운 부분을 좀 피력을 했어요. 제가. 그렇군요. 예.